자, 2011년 5회 금속재료 시험 기능사. 자, 1번 73 항동에다가 1% 정도의 SN을 첨가한 거죠. 그래서 그 탈환 무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에드미럴트 황동이 되겠죠. 네이벌 황동은 이거는 육사 황동에다가 1% SN이 들어가는 겁니다. 1% SN. 그래서 에드미럴티가 73 황동의 1%, 네이벌은 64 황동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신입방 격자의 단위 격자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 최신입방 격자는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2개. 요것이 요거 4개 들어가는 거, 이건 면심입방 격자죠. FCC에는 원자수가 4개. 그 다음에 최신입방 격자는 BCC죠. BCC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입방 격자의 원자수와 베이스와 이런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 합금은 알루미늄에 0.5% 실리콘, 0.43% 마그네슘 합금된 합금으로 담금지루에 상온 가공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거 열처리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적성이 개선되고 내식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전기전도율도 좋아서 송전선에 많이 된다. 보통 저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그러니까 이제 알드리 계열이거든요. 알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드리입니다.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망간이거든요. 얘는 알루미늄 망간이고, 그 다음에 두랄루미늄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구리, 망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클레드는 이거는 판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판재, 또 다른 판재, 또 다른 판재 이렇게 겹쳐놓는 게 알클레드고요. 그 다음에 4번. 강에 인이 많이 함유되면 나타나는 결합은, 인이 들어가면 청열치성이 나타나는 거죠. 또는 뭐 저온치성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청열치성. 요거 저결치성이나 고온치성이 요거 해당되는, 요거는 황입니다. 황. 그 다음에 서맷과 관련이 있는 것. 서맷이 이제 입자 강화 복합젤이거든요. 입자 강화 요겁니다. 3번이 해당됩니다. 금속 복합젤이. 그래서 1 내지 5마이크로 정도 비금속 입자를 갖다가 그 금속에다 분산시킨 거거든요. 그 다음에 6번. 강의 표면 경화법이 아닌 것은 풀림은 일반 열처리죠. 연화 열처리 목적이죠.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7번. 톰백의 주요 성분으로 오른 건, 톰백은 아연 황동입니다. 아연이 들어가는, 구리 플러스 아연이거든요. 그런데 아연이 2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겠네. 구리 아연. 요게 이제 모조금으로 쓰이는 것이 요 톰백이죠. 그 다음에 8번.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으로 약 12.6% 실리콘에서 공정점을 나타낸다. 그래서 금속 나트륨으로 이런 거 보고 계량 처리한다고 하거든요. 금속 나트륨으로 계량 처리하는 합금은 실루민 합금이죠. 실루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계량 처리를 한다. 그렇죠. 계량 처리가 바로 요 금속 나트륨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 처리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9번. 산화성산, 염료, 알칼리, 함황가스 등의 우수한 내식성을 가진 니켈 크롬 합금은, 니켈 크롬이니까요. 뭐 코넬, 인코넬이 있거든요. 인코넬. 엘린바는 이거는 불변강이죠. 불변강이고, 콘스탄타는 이것도 니켈 구리 합금인데 이거는 열전소 되고요. 열전대 재료고, 모넬 메탈은 이거는 내식성은 아닙니다. 이건 내열 계열이고요. 이거는 엘린바 같은 경우는 내식이 아니라 이거는 불변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코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주철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비중은 C와 Si 등이 많을수록 작아진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비중이 작아지죠. 그 다음에 용융점은 C와 S 등이 많으면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낮아집니다. 용융점이 더 낮아져요. 그 다음에 화합탄소를 적게 하면 투자하되 이것도 틀렸는데요? 이것도 높아진다? 그럼 그 다음에 내식성 주철 염산지성의 산해는 강하다?
아닌데 산에도 침식 옳은 것이네요. 그러면 1번이 맞네요. 1번. 뭔가 이상하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저는 틀린 건 줄 알고 지금. 그 다음에 11번 강철 중에 함유되는 비금속계 제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비금속계 제물이요. 강철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열 처리하면 완전히 제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 처리에도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제물 기호는 D로 표시한다. D는 이거는 수지상정입니다. 수지상정이기 때문에 D가 아니고 N으로 표시합니다. 비금속 계제물은 N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단전화 합연자 없이 균열을 일으키며 고온 매짐의 원인이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비금속 계제물 같은 경우는 변형이 안 되기 때문에 균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 FC 평행 상태에서 변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A1 변태점을 처리의 자기 변태점이란다. 아니죠. 이건 공석 변태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A3, A4 변태를 동소 변태라고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으네요. A2 변태는 시멘타이트 자기 아닙니다. 순철이죠. 순철의 자기 순철의 자기 변태고, 그 다음에 A3는 이거 틀렸네요. 이것이 910도고 대략 여기는 뭐 1400도 정도 되죠. 이렇게 한번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13번 절삭공구강의 일종으로 500에서 600도씨까지 가열어도 연화되지 않고 고온에서도 경도 감소가 적으며, 그래서 전 2차 경화 현상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주요 성분이 텅스텐 크롬 반화되물로 되어 있는 거 SKH죠. 고속도 공구강에 해당됩니다. 고속도 공구강. 그래서 보통 고속도 공구강은 텅스텐이 18%, 크롬이 4%, 그 다음에 바나듐이 1%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18, 4, 1형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강에 황과 납 등의 특수원소를 첨가해서 절삭할 때 절삭 칩을 잘게 하고 피삭성을 좋게 하는 거, 즉 절삭이 잘 되게 하는 거, 그 쾌삭강이라고 표현하죠. 쾌삭강. 그래서 황 또는 인, 납 등을 첨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금속의 용융점이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자 가장 높은 게 텅스텐일 거고요. 그러면 텅스텐 2번이 되겠네요. 텅스텐 철수, 얘가 텅스텐이 3410도인가 그랬고 철이 1539, 수은 영하 38.9도인가 그랬죠. 그 다음에 16번 도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명시한 부분. 그러면 상세도지요. 상세도 부분적으로 상세도. 그래서 상세도고요. 요거에 이건 틀린 데 없고요. 그 다음에 17번 각국의 국가별 표준규격 원칙과 규격기호가 틀리게 짝지어진 거. 한국 산업기업 KS 맞고, 일본은 지스 맞고요, 독일 딘 맞고요, 미국은 SA,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안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ANS 안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 규격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18. 다음의 전개등은 원기둥을 전개하는 것이다. 어떤 도법을 하니까 전개한 거니까는 이제 어떤 도법인가를 말하는 거죠. 이제 평행선이로 근 것이죠. 평행선이로. 그러니까 평행선법이죠. 이렇게 평행선이로 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선법이라. 그 다음에 파이 50 플러스 0.07이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0.05에서 치수공차는 요거 위에 거에서 요걸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0.72에서 0.05를 빼니까는 0.02가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0번 볼트와 너트 등의 표준 부품을 사용한 조립도를 보고 각각의 부품도를 제작하려고 한다. 이때 표준 부품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간략도를 부품도에 그린다. 간략도를 부품도에 그린다고요? 아니죠. 이거는 상세도를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부품도를 반드시 작도한다. 그릴 필요가 없을 때는 안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간략도를 조립도에 표시한다. 이것도 아닌데요. 그 다음에 부품도는 그리지 않고 호침법을 표시해서 부품표에 기입한다.
그 표준 부분 이것이 맞는 것 같으네요. 인전도 4번이. 그 다음에 도면 21번 도면에서 치수선이 잘못된 것은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반지름 R20 맞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15 맞고요. 그 다음에 원호 37 원호 맞고요. 그 다음에 원호 24 원호가 아닙니다. 요거는 현인데요. 현이 원호가 아니라 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24. 그래서 이제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24하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번 탄소광 단강품 340 단강품이니까요. 탄소광이니까 S로 가고요. 강이니까. 그 다음에 단강품은 F로 표현합니다. F. 그러면 SF네요. SF로 시작하니까 2번이 기관네요. SF. GC함은 회주철입니다. SM은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이고요. STD함은 요거는 합금 공구 강입니다. 다이스 강이거든요. 그 다음에 23번 치수 보호기 중 보조기호 중 45도 못따기는 C로 표현하는 거죠. C. SR은 구의 지름, T는 두께. 이거는 참고치수죠. 4번은 참고치수. 그 다음에 27번 컴퍼스를 그리기 어려운 원호나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 뭐 운영자죠. 운영자 갖고 완전 곡선 이렇게 합니다. 운영자가 자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꼭 저기 뭐 뱀처럼 이렇게 자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거 대고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25번 그림과 같은 물체를 화살표 방향으로 정면으로 하여 삼각법을 그렸을 때 우측면도. 그러면 자 여기가 정면이니까요. 우측면은 이면이 보이겠죠. 요 면이나 그 다음에 밑에 요 면이 보이겠죠. 그러면 우선 요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뒤가 여기가 안 보이는 요쪽이 있으니까 여기가 점점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이렇게 잘려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2번에 해당되겠네요. 2번 뒤에가 여기가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 그래서 여기가 점점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번이죠. 그 다음에 26번 표면의 결 도시기호에서 가공에 의한 커터 줄무늬 방향 여러 방향으로 교차 또는 무방향 이럴 때는 M이죠. M. X는 두 방향.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방사상, C는 동심원이죠. 그 다음에 27번 다음의 물체를 삼각법으로 옳게 나타내는 것은 자 요쪽이 정면도니까 정면도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정면도는 우선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평면도는 요 면이 보이는 거죠. 그럼 평면도는 우선은 이렇게 이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이렇게 보이는 게 평면도고요. 그러면 우선 뭐 맞는 걸 보면은 이거는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요거 아니면 요거 그 다음에 우측면도 오른쪽에서 보는 거는 요 면이 보이고 요 면이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요 점선이 안 보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면이 보이니까는 우측면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쪽이 점점점점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2번이 맞겠네. 얘가 이제 우측면도가 요쪽 가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구리의 황동, 청동의 조직을 관찰하기 위한 부식액. 자, 구리의 부식액은 염화제이철 용액을 쓰이는 거죠. 염화제이철. 그 다음에 29번 회주철의 경도 측정을 할 때 브린넬 경도 시험 방법으로 측정하고 한다. 하중 및 강구의 지름. 브린넬 경도니까는 하중은 보통 대략 3000kg를 많이 쓰고 강구는 지름 10mm짜리를 쓰는 거죠. 그러면 3000kg에 10mm 이거죠. 그 다음에 30번 다이아몬드로 시험편 표면을 긁어서 긁는 거니까는 뭐 긁힘 경도계 또는 뭐 마르텐스 경도계거든요. 표면을 긁는 거니까는 마르텐스 경도계겠네요. 슈어 경도는 반발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발.
나머지는 요거는 두 개는 이제 압입은 눌러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전 긁힘이고요. 긁힘 경두개다. 31번 강의 페라이트 및 오스트나이트 결정립도 시험법에서 교차점의 수를 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 측정섬이 결정립계 접할 때는 하나의 교차점으로 계산한다. 결정기역계 접했다 그러면 하나 교차점 맞고요. 그 다음에 측정선이 끝이 정확하게 하나 결정립계에 닿을 때는 교차점, 정확하게 하나 다르면 반위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이 우연히 3중점에 접할 때는 세 개의 교차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조직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조직 이조직인데 여기를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긋고 지나갈 때는 여기는 일때는 3분의 1로 표현하는 거죠. 세 개의 교차점을 3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2번 황이 강의 외주부터 중심부로 향하여 감소. 그러면 바깥쪽이 훨씬 더 황이 많다는 얘기죠. 외부부터 중심부로 감소했다니까 바깥쪽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주부보다 중심부의 방향으로 착색도가 낮게 되니까 바깥쪽에 많은 걸 보고 역편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편석은 반대예요. 안쪽으로 많아지는 거. 자, 그리고 이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역편석은 바깥쪽에가 많고요. 바깥쪽에가 착색이 많이 돼 있고, 바깥쪽에가 착색이 이렇게 잔뜩 돼 있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옅어집니다. 이것이 역편석. 그 다음에 정편석은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정편석은 바깥쪽에는 별로 없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많아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색깔이 짙어집니다. 바깥쪽에는 흐리고, 이것이 정편석. 그 다음에 중심부 편석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중심부에만 이 편색이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만 잔뜩 모여 있는 게 이것이 중심부 편석. 주상 편석은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이런 형광 같은 데서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 편석이 이런 게 주상 편석입니다. 정편석은 기호가 SN, 역편석은 SI, 중심부 편석은 SC, 그 다음에 주상 편석은 SCO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33번 초음파 탐상 시험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흠집의 부식? 부식하고는 큰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부식이 됐다고 해서 이거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치나 길이 같은 거 이런 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34번 그림과 같은 공정형 상태도 공정형은 여기에서 요 선에서 요 선이 사실은 실선위로 그려져야 되는 건데 점선위로 그려져 있네요. 실선위로. 그래서 A와 B의 농도는 자 이거는 전 레버룰에서 레버룰 저울의 법칙이죠. 레버룰에 의해서 반대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A의 농도는요. 요 점에서 A의 농도는 요만큼입니다. B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B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B가 많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A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50, 60, 70이니까요. 그러면 A가 30%고 B가 70% 여기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5번 재해 예방 사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예방 가능 손실 우연 결과 준수 대책 선정 결과 준수라는 건 없습니다. 원인 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36번 피로시험 시 유의해야 할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응력 조정은 한 번에 많은 하중을 거려야 된다. 아닙니다. 피로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 하중을 주는 거거든요. 적은 하중을 반복적으로 주는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중심력까지 정확히 맞춘다. 움직이지 않게 콜리척을 이용한다. 콜리척 요거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시험편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 콜리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기 회전 부분, 슬라이딩 부분에 윤활유가 충분히 확인 맞습니다. 이제. 그
그 다음에 37번 비금속 개제물에서 개제물을 시험 재료로부터 추출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법 중 개제물의 구조 해석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 추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검사하는 거니까 내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내부에 있는 걸 하려고 하면 경도법 아니죠. 현미경법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별도로 추출하지 않고 검사하는 거니까는 그러면 X선 회절법이 맞는 거죠. X선 회절법. 자기 탐상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비금속 개제물은 내부에 있으니까요. 이거는 해당성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개제물의 구조로 하겠으니까요. 구조 해석을 하는 거는 X선 회절법이죠. 그 다음에 38번 비커스 경도 시험에서 경도계에서 압입자의 대면각 136도죠. 이렇게 된 거죠. 피라미드형인데 피라미드 요 각도가 그래서 요면과 요면이 바라보는 각도 또는 요면과 요면이 이루는 각도 요 각도가 이거 보고 대면각이라 그러죠. 요가 136도라는 겁니다. 대면각이. 그 다음에 39번 인장시험 및 악줍시험에 의해 재료의 순수한 인장 또는 압축으로 생긴 길이 방향의 단위 스트레인으로 옆쪽 스트레인으로 나눈 값은.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이제 포화성의 비는 셈이죠. 포화성의 비. 그래서 보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장시험과 압축시험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 길이 방향하고 옆쪽 방향 그러면 뭐예요? 세로 방향이죠. 이쪽이 이것이 세로 방향이니까 이쪽은 가로 방향이죠. 옆쪽이 여기 길이 방향이니까 얘가 세로 방향이고 얘는 가로 방향이죠. 그래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병행비 포화성의 비라 그러죠. 그래서 포화성의 비는 가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나눠줍니다. 보통 그래서 금속이 한 0.2에서 0.4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역률은 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탄성계수. 이거는 연신율 얼마큼 늘어났나. 이거는 단면이 얼마큼 줄었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번 빛 대신 파장이 짧은 전자선을 시루에 투과시켜 렌즈상을 확대시켜 형성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하는 거니까요. 투과시킨다 그랬죠. 투과시키는 거니까 투과 전자 현미경이죠. 반사라고 하면 주사 전자 현미경입니다. 근데 이제 투과라고 돼 있으니까 투과 전자 현미경. 그래서 이거 보고 TM 그렇게 표현하죠. TEM. 주사 전자 현미경은 SEM 그렇게 표현합니다. SEM. 그 다음에 41번 재료의 연성을 알기 위해 시험. 연성하면 커핑 시험, 에릭슨 시험이죠. 그 다음에 42번 기포 누설 시험에서 발포액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젖음성이 좋을 것. 젖음성이 좋아야 잘 들어갈 거고 점도가 높을 것. 점도가 높으면 안 되죠. 점도가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반대로 점도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게요. 그 다음에 43번 보기에 로컬 경도 측정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맨 처음에 경도계를 점검한다. 이것이 맞겠죠. 경도계를 점검한다.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이고 그 다음에 다이얼을 돌려 요것이 두 번째겠네요. 요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시험편을 누른다. 이게 세 번째고 요게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섯 번째였네요. 그러면 1, 5, 3, 2, 4 1, 5, 1, 5, 3, 2, 4 요거네. 2번이 되겠네. 1, 5, 3, 2, 4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4번 유리 화재 시 부적당한 소화 설명. 자, 물통? 기름 화재인데 물을 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불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물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압축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항복점, 탄성계수, 비례한도, 용해계수. 용해계수는 금속의 응고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건 열분석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46번 침투 탐상 잉여 침투액의 제거 방법에 따른 분류가 C를 뜻하는 거는 세척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A 하면 수세, B 하면 기름 베이스 유화제, C 하면 용제로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C니까는 용제 제거입니다. 용제. 그래서 요 수세 방법이 A,
그 다음에 물 베이스가 얘가 D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베이스가 얘가 B예요. 자, 그 다음에 47번 압축 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항압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압축 시험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장시험과 같은 방향으로 하중이 아니죠. 반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입니다. 인장이 잡아당긴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누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라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죠. 틀렸죠. 그 다음에 48번 결정 입자의 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냉각 속도가 빠르면 결정 핵수가 많아집니다. 이게 맞고요. 냉각 속도가 빠르면 핵이 많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성장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냉각 속도가 느리면 결정 핵수가, 이건 틀렸어요. 적어지고요. 냉각 속도가 빠르면 그래서 결정 핵수가 많아지면서 여기는 미세해지고요. 미세. 느리면은 조대해지는 거죠. 조대.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그다음 49번 방사선 투과 시험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X선이나 감마선을 금속에 투과시킨다. 맞고요. 반사식, 투과식, 공진식, 이거는 초음파 시험에 해당되는 거네요. 얘는 초음파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50번 어디 밑에 있네. 문제는 다음 보기의 원소 중에서 강의 A1 변태점을 저하시키는 원소. 자, A1 변태점을 낮추는 게 있고 이제 높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낮추는 거는 무엇인가? 네, 그러면 보면 이제 낮출 수 있는 것이 망간, 뭐 니켈 이런 것 등은 좀 낮춥니다. 망간, 니켈 요것 등은 좀 높이네요. 이런 거 티타늄, 몰리브덴, 텅스텐 같은 건 높이고, 요거는 높이는 쪽이고, 요거는 낮추는 쪽이네요. 그러면 망간 니켈이니까 여기 있네요. 저 4번이 되겠네요. 그다음 51번 재료 시험 시 연마해야 할 금속을 양극으로 하고, 그다음 불용성 금속을 음극으로 해서 전해 연마하는 거. 그러니까 전해 연마네요. 전해 액 속에서 연마하는 거니까 전해 연마라고 합니다. 도금의 반대로 하는 겁니다. 도금은 금속을 음극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도금할 거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연마할 거를 양극에 넣는 겁니다. 52번 차르피 충격 시험에서 충격 흡수 에너지의 단위는 흡수 에너지니까는 미터당 미터하고 힘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이 해당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충격 값입니다. 요건 충격 값의 에너지가 아니라 충격 흡수 에너지. 그래서 충격 흡수 에너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W, R,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인데, 요거는 단위가 없는 거고, 요게 W가 얘가 킬로그램, 그 다음에 R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그래서 3번이. 그 다음에 53번 시호 경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입자는 10mm 강철볼을 사용한다. 10mm 강철볼을 사용하는 건 이거는 시호가 아니라 이건 브린넬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험펜은 표면을 긁어서, 이거는 마르텐스 경도계죠. 시험에 의한 아픈 흔적이 표면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맞죠? 반발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비커스 경도입니다. 4번은 비커스. 그 다음에 54번 피로시험기의 종류가 있는 건 반복 굽힘, 반복 비틀림, 반복 충격, 반복 인장압축. 반복 충격은 뭐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강제종 황해 편석 및 그 분포 상태를 조사하는 거. 황해 편석이니까 설퍼 프린트법이죠. 설퍼 프린트법. 그 다음에 프로브형 코일을 사용하는 와리오 탐상 시험에서 코일 시험과 시험체 표면과의 시험체 코일하고, 이제 프로브형은 이런 관 같은 데다가 프로브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고서는 하는 건데, 이때 이 시험체 코일하고 요 시험체 표면과의 거리를, 이걸 보고 이제 리프트 오프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 보고 리프트 오프 효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57번 자본 탐상 검사 자화 방법 중 선형자계에 해당되는 것. 자, 선형자계는 두 개입니다. 코일법하고 극간법밖에 없어요. 코일법하고 극간법.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원형자화에 해당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58번이 강의 당금질성을 판단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화되는 거. 당금질성이니까 조민희 시험기죠. 조민희 시험법. 그 다음에 59번 금속 재료를 매크로조 시험으로 파단면을 검사할 때 피로 파단면의 특징 좀 피로 파단면은 이거는 요렇게 생긴 겁니다. 연달아서 피로 파괴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동그랗다 그러면 안에 줄무늬가 계속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사상 또는 조개껍데기면 이런 것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60번 금속 현미경 조작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현미경은 진동이 없는 작업대에 놓고 사용한다. 시험편을 맞고요. 그 다음에 시험편 받침대 올려놓고 크램프로 고정시키기로 관련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고배율로 되도록 좁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배율로 해야 되는 거죠. 저배율로 하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조직사진 찍을 때 스케일 바를 놓고 찍는 거 맞고요.